예, 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쉬운 과목별 회계 해설 16번째 시간이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블로그 연재 24개 중에 대충이 16번째, 올해 안에 조금 다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일반회계 기준, 회계 기준별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12월 31일 현재에 전 조검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세법적으로 표현으로는 퇴직 추계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퇴직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IFRS에서는 보험 수리적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설명을 요번에 할까 말까 하다가 요 설명을 좀 안 했는데, 보험 수리적이라는 개념은 보험 통계학적? 통계학적으로 계산된 금액? 이것도 좀 그런가요? 통계학적으로 전 임직원이 퇴사를 언제 할 거냐? 이걸 추정을 하고, 그렇게 추정이 된 그 해에 지급해야 된 금액이 얼마냐?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급여로 비용으로 계산돼야 될 금액이 얼마냐? 과거에 계산된 금액에서 조정 부분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예, 보험 수리적 어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반회계 기준에 의해서 대충은 이렇게 뭐 3개월 평균 금액을 뭐 어떤 일 개념으로 92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상여 뭐 수당 등은 365일 뭐 일 개념으로 나눈 곱하기 근속 일수를 곱하는 방법. 이 이제 우리가 엑셀로 할 수 있는 좀 방법이고, 회계 시스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어떤 한 달치 근속인유 1년이 되면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 요 개념으로 퇴직 추계액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회계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IFRS 보험 수리적 평가 방법은 계산 못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계산을 받아야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결국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회사의 명의로 예치한 금액,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뒷부분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표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충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요거를 자산으로 뭐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연금 운용자산을 많이 불입했어. 그러면 이렇게 빵으로 표시를 하고, 초과 부분을 이렇게 비유동자산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서 사실 저도 사실 한두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일반적이진 않죠. 어쨌든 초과 부분은 비유동자산에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퇴충 부채 설정액을 뭐 대변해 놓고 이렇게 퇴직급여로 차변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미지급 비용 할 때 이제 급여 관련해서 전표를 말씀드릴 때 또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판관비, 재조경과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퇴충은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이 판관이었냐, 제조였냐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사람별로 판관이냐 제조냐를 구분을 하고, 기초충당금, 퇴사금, 퇴직금, 그다음에 기말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설정금액,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판관에 대한 부분 30, 10, 40을 판관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130이겠네요. 130은 제조원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사람 수가 적으면 뭐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 수가 많은 경우에는 참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뭐 판관에서 제조로 바뀌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뭐 관계자 간 이동 막 하고 하면은 조금 더 그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일반적인 방법은 뭐 설정의 170을 구한 다음에 뭐 급여 기준으로 그냥 안분을 하는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직금 회계 처리를 말씀을 드릴 때 좀 움찔움찔했던 이유가 사실은 요 퇴직 시 회계 처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드리지 않고서는 아까 그 퇴직금 회계 처리를 100%다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퇴직 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 처리할 때 이렇게 대충해서 무조건 까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중복해서 정기까지 충당금 쌓인액을 빼고 나머지는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 대충으로 회계 처리를 하나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해나 우리는 퇴직 추계액을 구합니다. 대충 잔액이 돼야 되는 금액. 그래서 결국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결산 조정으로 1200 퇴직 추계액이 돼야 되는 금액에서 1000원 정기 금액, 그리고 우리가 뺀 금액 300을 700 해서 1200 빼기 700으로 해서 500을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하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결산 직전까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과 1200의 차이를 회계 처리를 합니다. 보시면 이 결산 분기를 치기 전에 기초가 1000이었으니까 300 뺀 700이 됐겠죠? 그럼 700을 1200으로 만드는 숫자 500을 분기를 치는 것이고, 이때에는 기초가 1000이었으니까 충당금 뺀 거 없으니까 계속 1000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1000을 우리는 120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추가로 분기를 칩니다. 결국 우리는 1200이라는 답을 갖다 놓고 충당부채에 잔액이 돼야 되는 그 답을 갖다 놓고 그 답이 되게끔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왜냐하면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하면서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결국 내가 구한 값이 단기말 잔액이냐, 내가 구한 값이 그 변동액을 구한 거냐, 그거를 인지하고 회계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충에 관련돼서는 어떤 회계적인 부분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세무조정이 좀 어렵죠? 어렵고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기말 대충이 600이었고 퇴사가 260에서 뺐고, 기말 설정금 잔액이 510이어서 설정을 우리가 170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퇴직급여로 170이 남아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 지급액 260에 대해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회계적으로는 퇴사할 때 퇴직 충당금을 빼는 개념이고 설정하는 것이 퇴직급여로 갑니다. 세무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세무상은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지급액 260, 세무상은 260 비용으로 인정해요. 회계적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를 송금산입 시켜줘야겠죠. 송금산입. 여기도 이제 좀 있는데 260이 이 600보다 작으면 260 전에,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지만 기초가 200이었어. 그러면 260다 하는 게 아니라 200만 송금산입 해줍니다. 사실 지금은 있는 케이스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송금 인정, 송금 산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액인 170, 퇴직급여로 지금 손익계산서에 잡혀있는 170만큼은 세무상 인정이 안 되니까 송금 불산입. 그래서 대충 유보금액은 사실 600, 600에서 플러스 1700, 마이너스 260 해가지고 510. 지금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대충 금액과 유보 잔액이 일치를 할 겁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하면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 세무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충을 운용자산을 불입하면 좀 특혜를 줘야 하잖아요. 세부상. 그래서 이제 불입액을 송금 처리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례가 기초가 300에서 퇴사로 인한 지급이 200 있었고 우리가 추가로 100을 불입했어요. 그래서 200이 됐어요.
그래서 운용자산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는 기초금액하고 동일한 300이었을 겁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운용자산 지급에 의해서 200을 했잖아요. 사실은 200은 과거에 송금 산입이 됐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유보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불이백인 100만큼은 불입했으니까 특혜 줄게. 송금 산입 100. 그래서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100을 더하고 그 다음에 200을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200. 유보 잔액이 회계 잔액과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단기 불이백은 송금 산입했어. 그러면 지급할 때는 그 송금 산입한 거를 반대로 쳐줘야 되니까 입금 산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대충은 비용으로 처리된 걸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건데 운용자산은 사실은 손익계정이 아니라 부채 차감 계정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송금으로 처리 안 한 거를 송금 산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신가요? 한 번 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정급여형은 불입을 하는데 금융기관에 불입을 하는데 회사 명의로 불입을 하는 겁니다. 어디죠? 회사 명의로 불입. 이건 회사돈.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를 추계액을 대충으로 계산하고 불이백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채 차감 계정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 시에는 당연히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운용자산을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법인세법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급여는 송금불산입되지만 예치한 단기 불입한 금액은 송급산입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확정급여형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 대충제도이고요. 확정기여형은 지급하면서 내 회사 명의가 아니라 임직원 명의로 바로 넘겨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퇴직금을 매월 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따라서 예치 시점, 불입 시점에 회계 처리는 퇴직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일 시점에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걸 1월에 지급을 하겠죠. 그거는 12월 말 현재로 미지급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지급해야 될 금액을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겠죠. 근데 세법적으로는 불이백만 송금이 인정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걸 다 12월 말에 딱 불입했다면 세무조정은 없으나 미지급한 게 있다고 하면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알고 계시면 개념이라든지 회계처리, 세무조정까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퇴직 추계액과 BS 금액이 일치하는지 그거 확인하자. 출국 만기 보험의 경우에 우리가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확정급여형 퇴직제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퇴직 예치금 정도로 좀 회계 처리를 하고 대충을 잡아놓는 방법이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출국만기보험 낸다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대충을 계산해서 우리 일반 국내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대충을 계산해서 출국만기보험 이상 되는 부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제도와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12월에 퇴사하신 사람이 있으면 퇴충에서도 빼고 미지급에서도 누락되어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12월 퇴사하신 사람은 미지급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바뀐 것 같은데 3년? 5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요건이 생겨가지고 임원 요건, 그 다음에 직원 요건 예전에는 막 중간정산 요청하면 그냥 해줬잖아요. 근데는 요건이 생겨가지고 요건에 맞아야 임직원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에 한도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사실 세법상의 한도입니다. 지급은 우리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하는 거죠. 거기에 세법상 한도가 있어서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퇴충을 계상할 때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법인세 한도 금액만큼만 줘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이상으로 대충 관련된 설명 마치겠습니다.